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71주년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인권유린, 시대착오적 통일전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패전일을 맞아 아베 신조 내각의 강요들이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반면 최근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힌 아키히토 전황은 도쿄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독도를 방문해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시리아 북부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 작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터키 접경 지역 인근을 겨냥해 추가 공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어제 알밥과 주변 지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알밥 군사위원회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시리아 민주군은 알레포와 만비지 사이 중간 지점 주요 고속도로 선상에 놓여 있는 알밥 지역에서 ISIL을 몰아냈습니다. 터키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이 오는 10월부터 터키인들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독일 빌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월에 터키인들에 대한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 터키와 유럽연합의 이민협정은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실패한 쿠데타 뒤에 강력한 테러 방지 법안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논쟁이 일면서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경합주 지지도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미국 CBS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주에서 45%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후보의 40%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였습니다. 또 다른 경합지인 뉴햄프셔주에서도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후보의 36%보다 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5%로 클린턴 후보의 41%를 앞섰습니다.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경찰관의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어제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12대에 해산을 명령했지만 12대는 돌멩이 등을 경찰에 던지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 시위에 가담한 참가자 여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주말 20대 흑인 남성 실빌 스미스 씨가 경찰관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100m 육상 종목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가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볼트는 어제 경기에서 출발은 미국의 저스틴 게틀린 선수에 뒤졌지만 80m 부근에서 역전하면서 결국 9초 8일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육상에서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이드 반 니케르 선수가 400m를 43초 3초 03에 주파해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지난 1999년에 세운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자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잘라카트 순공 선수가 2시간 24분 4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핵도발 위협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에게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첫 탈북 난민이 입국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기간 중에 미북 당국자 간의 만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핵 도발 위협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에게 핵 개발과 도발 위협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에게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춰야 할 것이며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고위층이 아닌 간부와 주민들에게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들어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화에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평가하고 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금의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71주년 경축사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가 전체적으로 집약됐다고 평가하고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특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이번 경축사에서 전체적으로 집대성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상당히 특징적인 언급이 있었다. 다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도 광복절을 맞아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일면 사설에서 조국이 해방된 지 70여 년이 됐지만 민족 분열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은 민족 최대의 가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자강력 제1주의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결사 보유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대부분 올해 초 핵실험이 이루어진 이 북쪽 입구 인근에 집중돼 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11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 잭 리우 연구원과 군사문제 전문가 조셉 버미데지 연구원이 지난 4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 갱도 입구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지난달 북쪽 입구 남쪽과 남동쪽 길바닥에 쌓여있던 자재들과 지원 건물 앞에 있던 소형 차량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인근 지원 건물 남쪽에 가로 6m, 세로 9m 크기의 차양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위장막이 덮이진 않았지만 차양 아래 정확한 활동을 관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쪽 입구 동쪽을 따라 내려가면 잔해물 더미 앞에 놓인 물체가 보입니다. 두 연구원은 사진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감식은 어렵지만 소형 차량 한 대 혹은 광석 운반 수레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새로 관측된 이 같은 활동이나 물체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미하지만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주 지원구역 남쪽 공터에 대형 트럭이 보이고 온실 앞에 자재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휘소 건물 앞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대형 트럭이 관측되고 경계병력 지원용으로 보이는 지휘소 동쪽 건물의 외관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북쪽 입구에서 관측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두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올 들어서만 주민 60여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공개 처형이 공포 정치의 수단이라면서 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함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use public executions to intimidate and to spread fear amongst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확산하려고 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공개 처형이 정상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분명히 국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is credible because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ublicly executing.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사형제는 물론 공개 처형을 중단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에 이번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not at all surprised. This is a trend that goes back.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It goes back to actually early 2009.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공개 처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an indication of Kim Jong-un has still not yet consolidated power.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종종 집행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도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 처형은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의 박지현 간사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이 이번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숫자가 60여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공개 처형을 진행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련서나 직결서, 교화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공개 처형하는 것은 공개 처형이 아니고 비밀 처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형에 대한 그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박지현 간사는 또 공개 처형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북한 체제를 바꾸는 것만이 공개 처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we need to be very, very straightforward, communicating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We want to work with them for regime change.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과 협력해 체제를 바꿔야 하며 북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패딩턴 부회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공개 처형 같은 공포 정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공개한 난민 입국 자료에서 이날 현재 3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말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이 됐습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 난민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그리고 14세 미만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미중서부 일리노이주, 나머지 1명은 남서부 유타주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처음 입국한 것은 지난 2006년 5월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200명이 되는데 꼭 10년이 걸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처음에 들어온 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6년 5월 5일이었는데요. 당시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서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6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며칠 뒤 워싱턴에서 BOA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언제 잡힐까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를 찾았다는 게 되게 기쁘고 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정책에 속아왔다. 자유의 땅에 왔는가 이런 미칠지 믿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늘하면 되겠죠. 기회의 나라니까. 이들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200명이니까 1년에 평균 20명의 탈북자가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셈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2006년엔 9명으로 가장 적었고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각각 14명, 15명, 14명, 또 올해 현재까지 8명 등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탈북자들이 미국에 이렇게 난민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입니다. 이 법은 2004년 10월 4일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10월 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즉각 발효됐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요. 여기에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군요. 네,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명 가운데 여성이 120명으로 60%를 차지했고요. 남성은 80명으로 40%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약 80%가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7명, 20대가 49명으로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40대, 또 14세에서 20세 사이, 14세 미만, 51세에서 64세 사이, 또 65세 이상 이런 순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뒤에 정착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남부의 켄터키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뉴욕이 20명, 콜로라도가 18명, 유타가 17명, 일리노이 16명, 버지니아와 애리조나가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 난민들은 워싱턴과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리건, 인디애나 등 미국 각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정착지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민간단체인 난민정착지원단체들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탈북자 등 난민의 입국 수속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런 단체가 9개 있는데요. 이들이 탈북 난민들의 정착지를 결정한다고 미 중서부 시카고의 탈북 난민 지원단체인 에녹의 홍성환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 에이전시들이 매달 모여서 북한에서 온 친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모든 난민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어떤 에이전시가 맡고 또 어디로 플레이스 할지를 결정한 그 모임이 있어요. 본인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알맞는 곳에 그냥 이제 플레이스 하고요. 탈북 난민들로서는 미국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낯선 곳일 텐데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낯선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임시 거처를 나오면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 또 자동차를 마련하는 일, 이런 가장 시급한 일에서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발급, 또 의료보험 신청 같은 각종 서류 작업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 난민들은 처음에는 영어를 하지 못해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의 한인 교회나 또 난민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정말 탈북 난민들이 스스로 생활을 개척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미국에서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난민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 우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받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탈북자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따라서 처음에는 세탁소나 건설 현장 또 식당 종업원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해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한 탈북 난민 앤드류 씨도 처음에는 호텔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7.5불, 7불 50전 받고 일했는데요. 뭐 좋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말을 모르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일을 받아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에 따라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난민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미국 정착에 성공하는 탈북 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제임스 씨는 지금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길이 보였고, 그래서 1년 늦어서 2년 안에는 제가 이제 제 길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는 거로 제가 알아서 제가 페이하고 가족 케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게 돼요. 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한국의 경우에는 난민들에게 일시불로 일정액의 정착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 등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예. 그보다는 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의 주정부 기금에서 제공되는 집세,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착 지역에 따라서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지원도 길어야 8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중단이 됩니다. 예. 앞서 지난 10년 동안 200여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네. 들어서 조금씩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난민 수가 1년에 수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년 평균 20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요. 네. 탈북 난민들과 태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이면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 탈북민 연대를 결성한 조진애 대표는 지난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미국에 많이 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태국 등지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미국에 입국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의회사나 회계감사국 GAO는 2010년 보고서에서 탈북자가 체류 중인 나라 정부의 정책과 또 미국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 때문에 긴 수속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예. 이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탈북 난민들이 들어오려면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 정부도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히 탈북 난민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난민들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체 검사와 신원조회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이 200명이 된 것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군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한 일당이 적발돼 한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59살 한모 씨와 47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컨테이너 2개에 채운 중고 타이어 1,200여 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북한 남포항으로 밀반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타이어 밀반출을 시도했으며 이들이 보내려 한 타이어 가운데 대형 타이어 260여 개는 군용으로 전용도 가능해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에서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이어 공급 통로로 이들 한국인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기간 중에 미북 당국자 간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3년 연속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합니다. 유엔 관계자 등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12일 VOA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러나 리 외무상 일행과 미 정부 관리들과의 회동은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전임자인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유엔 정기총회가 아닌 실무회의에 참석기도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평양 외국어대 영어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과 부국장, 영국과 아일랜드 대사를 지냈고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를 비롯한 각종 대미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2010년 부상에 올라 이듬해에는 육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 지원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VOA에 미 당국자가 유엔 총회 기간 중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일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 대사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Another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other effort by DPRK to enhance. 파워 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한일 3국 대사들은 당초 채택이 예상됐던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대답할 뿐 확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인 10일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VOA에 언론 성명은 끝났다고 말하며 채택 논의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하지만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언론 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3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은 통상 한두 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지금까지 총 8차례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모두 올해 채택됐습니다. 언론 성명은 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는 국제사회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성명 외에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의장 성명 발표와 결의안 채택이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각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고 있는 의장이 직접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인데 언론 성명과 다른 점은 회의장 내에서 의장이 직접 읽는다는 점입니다. 회의장 내에서 성명을 읽기 때문에 회의록에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한국 천안함 폭침 사건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의장 성명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또 안보리는 2009년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북한을 의장 성명을 통해 규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을 촉구하는 3건의 의장 성명을 비롯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회의장에 낭독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 성명과 의장 성명과 달리 결의안 채택은 유엔 회원국들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총 7차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중 5개의 결의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도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이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대사는 대북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 2270호에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와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 북한 선박 등에 대한 입항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제재를 담은 첫 대북 제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1718호인데 여기에는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감행된 2009년에 채택된 1874호와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2013년에 2087호,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2094호 등이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처럼 법적 구속력이 뒤따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각국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채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270호의 경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 끝에 56일 만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은 2가지 대응, 언론 성명과 의장 성명 채택이 더 수월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3가지 대응 모두 5개 상임이사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만장일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위인 언론 성명마저도 상임이사국 사이에 작은 외교적 분쟁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러시아가 반대했는데 외교가에선 당시 시리아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성명만 보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련국들의 엄청난 노력이 뒤따른다면서 언론 성명의 특성상 시일이 많이 지나면 동력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북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난주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최근 독일 공연에 이은 귀국 공연이었는데요. 남과 북 청년들이 함께 부른 통일 노래,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은행 건물 지하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로 이뤄진 하나통일 원정대의 합창 연습 현장인데요. 하나통일 원정대는 탈북 청년들이 활동하는 위두유라는 단체와 한국 출신 청년들이 함께 만든 원정대입니다. 원정대라는 이름처럼 독도를 출발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세계의 한반도의 통일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통일 원정대의 김영호 대장입니다. 저희 위두유는 2011년에 탈북 대학 졸업생 8명에서 결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탈북제 후배들을 돕자고 장학생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시 준비한 학생들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각 임원들이 한 명씩 해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됐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마중물 음악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독도 원정대라고 해서 저희가 가수 이승철 씨랑 같이 독도에서 이제 홀로아리랑과 그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이제 올해는 하나통일 원정대라고 저희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올해 이제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7월 29일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8일까지 독일에서 공연을 마친 원정대원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또다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중요한 공연 때문인데요. 11일 저녁에 서울 명동 대성당 대성전에서 귀국 보고를 겸한 광복 71주년 통일기원 합창 공연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독일 가기 전부터 이 공연을 기획을 했었고요. 돌아오면 귀국 공연 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할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명동 성당이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제 때부터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광복에도 이제 영향을 줬었고 이제 민주화 운동 때도 이제 그 중요한 장소였고 하여튼 그 명동 성당의 그런 의미와 그리고 저기 어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뭐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허가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저희가 하는 공연은 의미 있는 이제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지금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저기서 아마 공연을 하게 되지 않나. 하나통일 원정대 단원들 중에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합창단에서 악보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단원들이 합창 음원을 녹음하고 원정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력만 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커졌습니다. 하나통일 원정대와 함께한 전문 음악단체 카펠라 무지카 서울의 이경선 씨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정말 이 안에서 작은 통일을 저희가 이미 맛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한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10-10 연습이라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더운 날씨에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녹음을 할 때도 새벽 3시까지 녹음을 정말 힘든 과정인데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저희가 연습하면서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도 많이 들고 더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김경남 씨는 특히 이번 공연에 큰 의미를 뒀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공연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선구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또 기초를 잡는다 할까요? 곡식이 자라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씨앗의 기초가 저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원들은 하나통일 원정대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국 출신의 이영원, 박영미 단원입니다. 17살 여기서 제일 막내고 소프라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좀 되게 좋은 기회였고 또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우리 나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독일 갔다 오면서 더 많이 들었고 거기서 되게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또 그런 게 서로 너무 친해지고 독일 가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욕심 없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지역별 그 어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고치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금방금방 다시 좋아져서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통일이란 고향 가는 날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8월 15일 오늘 한국 광복절이죠.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중앙경축식을 비롯해서 전국 각 시도에서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진 대합창이 있었고요. 71년 전 광복의 그날을 축하하는 만세 삼창 소리가 태극기 물결과 함께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는 이 타종식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31일 자정에 33번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새해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오늘 서울 종로 보신각, 오늘은 광복의 의미를 담은 33번의 종소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타종식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90살의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서울 외에도 부산, 대전, 원주, 창원 등 각 지역에서도 타종식과 함께 광복과 또 태극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과 충남 논산에서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 광복절 행사도 눈에 띕니다. 독도를 방문했다고요? 네. 한국의 동쪽 끝 영토입니다. 독도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헬기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광복절에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요. 독도 경비대에 태극기를 선물하고 만세 삼창을 외쳤고 또 한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자전거 횡단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들이 독도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유감 표명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서 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일본 측의 항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영토에 가는데 왜 이런 항의를 받아야 하는가? 어이없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며 항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더불어 앞으로 독도 방문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1926년에 제작된 한국의 무성 영화 아리랑. 저는 본 적은 없고 기사로만 몇 번 접했는데 이 아리랑 작품의 예술성을 극찬한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선 초기 영화의 대표작입니다. 예.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이 외국 전문가의 극찬이 담긴 기록이 공개돼서 화제인데요. 아리랑은 조선 최초의 민족 영화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필름이 없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민족 영화라는 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와 감독을 극찬했던 1946년에 발행된 예술통신이라는 잡지에 실린 미국인 영화 전문가의 평론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 영화 전문가가 이 아리랑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1946년에 그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예. 20년 전의 작품이라는 아리랑을 봤는데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평을 실었습니다. 예. 감독 나운뷰를 수제로 평가했고요. 조선 영화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까지 담아 놓았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본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네. 이 아리랑 영화를 제작된 지 그 20년 뒤에 영화를 보고 기록한 미국인 전문가 영화 감상평을 계기로 해서 이 그동안은 영화 필름이 모두 일본으로 반출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해방 후에도 한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혹시 미 군정에 보관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혹시 영화 제작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올해 이 영화를 원본 필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광복절을 기점으로 더위가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내려갔습니까? 고비는 넘긴 것 같지만 폭염은 여전합니다. 예. 서울 경기 지역이 33도, 충청 남북도가 34도, 경북 35도, 경남은 36도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5도를 기록했던 경북 경산 지역은 3도 가까이가 떨어졌고요. 예. 부산도 4도 정도 기온이 떨어져서 한결 지내기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 112년 만에 네.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고 가장 뜨거운 낮을 보냈습니다. 예. 밤 기온이 28.3도, 낮에는 37.3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이 하루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한결 견딜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폭염은 계속되고 있는데 참 이색 기록들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이게 정말 그랬을까라고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집에 둔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처 냉장고에 들여놓지 못했던 유정란에서 네. 오골계 병아리가 부활했습니다. 보통 흰색이나 노란색 병아리는 뭐 학교 앞에서도 팔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네. 까만색의 오골계 병아리가 부활을 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집안의 온도가 엄마 닭이 품었던 그 온도만큼 높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 폭염 속에 일어난 신기한 일로 화제가 되고 있고 예. 또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 뜨거운 햇빛만 계속 쬐는 바람에 이 강과 식수원의 녹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더위병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520여 명입니다. 주간 집계상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또 이번 폭염에 한국에서는 맥주보다 에어컨이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더위가 있을 때는 바깥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더위를 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 올해는 맥주보다 에어컨 판매량이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20만 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역대 가장 많이 팔렸던 에어컨 대수는 2013년에 200만 대였는데 이거보다 한 10%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전자 매장에 가보면요.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될 곳에 에어컨이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전시할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 팔려나간다는 건데요. 네. 예전 같으면 지금쯤 뭐 생산 라인을 멈췄을 가전 회사들이 생산 기간을 더 연장해서 수요를 맞춰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에어컨이 있어도 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껏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컨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더위에는 전기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더불어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가 이 바깥 기온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이미 8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에어컨이 팔려나가는 이유는요. 오래된 에어컨,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요즘 새 제품으로 바꿔야 전기료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새 제품으로 살 때 뭐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여러 혜택이 있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또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그리고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군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국가 말라위 살리마 지역에서 합동지휘소 훈련인 서던 어코드 2016을 실시합니다. 또 말라위 서남부 도시 릴롱에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재난대처 지휘 연습을 실시합니다. 서던 어코드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회원국과 아프리카주 등 미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으로 이번 연습에는 10개국 25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던 어코드를 통해 회원국들은 평화 유지와 재난 구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휘소 요원 훈련을 비롯해 평화 유지, 재난 구조 등과 관련된 가상 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 주간의 이론 훈련, 또 한 주간 야전 지휘소 연습과 함께 전술 구사 훈련으로 짜여 있습니다. 지난해 연습을 통해 구축된 양측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증대하는 것이 올해 연습의 목표입니다. 참가 병력들은 연습이 끝나면 본국의 자대로 복귀할 것입니다. 콜카찰라 말라위 방위군 부참모총장은 서던 어코드는 회원국들이 지도력과 전략적 목표,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던 어코드 2016은 아프리카 주둔 미군과 말라위 간의 지속적인 방위 분야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말라위는 지난 2014년 서던 어코드를 개최했고 미군과 말라위 방위군은 합동으로 말라위 국방대학에 고위급 부사관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설 이래 약 200여 명의 하사관이 수료했습니다. 지난 2월 말라위와 미국 정부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서던 어코드는 양국 군사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버지니아 마페르 말라위 주재 미국 대사는 말라위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 수호와 평화적 공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